다른 과목들은 잘 봤어? 소리, 나쁘지 않게?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자, 우리, 26번부터 29번까지 보는데, 우선, 요 가본을 보자. 이제 가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한번 보자. 음, 자,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연적 시간. 밤이잖아, 밤. 그지? 밤 하면 문학적 의미에서 뭐 일제 강점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을 뭐로 보는 거야? 부정적, 그죠?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을 주로 과거형으로, 두 번째 과거형으로 드러낸대. 과거형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현재형으로, 사건은 과거. 그죠? 그래서 뭐, 음, 우리가 이제 뭐, 어제는 밤이었지만 오늘은 뭐, 또다시 푸르른 하늘을 뭐 바라본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형으로 이미지, 뭐, 어,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에 적용하는 작품의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지? 과거에 있던 것들을 현재로, 일제시대에 있던 그 당시에 상황과 이런 것들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 지금 뭐 일어나는 것처럼. 음. 그 다음에 이미지 묘사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특히 서정시는 현재 순간의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을 두드린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변형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이제 문학적 시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 이수익이나 또 다른 시들을 보는 거죠. 그거 한번 봅시다. 뭐 이건 이제 뭐 그 어렵진 않죠. 가번의 내용은. 자, 요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시를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러면 이제 나번의 시는 조지훈의 고풍의상이고 다번의 시는 이수익의 뭐야 아버지의 결빙의 아버지네. 자, 이거는 음, 저기로 보자. 이거는 이제 작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 김기주 국어에서 고풍의상 봅시다. 조지훈의 고풍의상. 자, 고풍의상은 1939년 4월 문장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의 여인의 전통 의상을 우아함과 전통의 상을 입은 여인의 춤 사이의 동적인 곡선미를 아름다움에 몰입된 시적 화제의 감동과 더불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에 대한 아쉬움을 형상한 작품이다. 조지훈의 고풍 이상한 시간적 배경은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봄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풍경 소리가 울리는 전통적인 기와집으로 이런 은은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기와집 처마에 날아갈 듯한 곡선과 조화를 이루는 호장 저고리 위에 윗돌이 호장 저고리래요. 그다음에 12폭 치마의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며 마치 향기와 빛깔마저도 지닌 듯 한국만이 지닌 곡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이 창작이 된 일제치하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하에 잊혀져가는 한국의 민족 정서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시 서정시 고전적 전통적. 그래서 뭐야? 전통 의상의 예스러운 아름다움. 고유어와 예스러운 말씀, 지고 도소이다 지이다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함.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를 볼게요. 자, 이게 참 시가 굉장히 탁월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늘로 나를 뜻이 길게 뽑은 부연. 부연은 이제 처마의 둘러 모양, 처마가 번쩍 둘러 모양을 내도록 짧은 석가래. 음, 뒤에 밑에 나오는 왜안 나오지? 네. 자, 그래서 부연 끝에 풍경이 운다. 풍경이 이제 그거죠. 그 풍경, 바람을 그 막는 부연을 한번 볼게. 부연. 어, 날, 풍, 야, 이 부연이 아마 여기가 잠깐만 여기 보여줄게. 이게 이제 부연이야. 여기 이제 부연해. 여기 꼭 부연. 이렇게. 요건 이제 옛날 집이라. 여기다가 이제 뭘 해? 이렇게 이렇게 그 그걸 하죠. 그 풍경을 달아. 딸랑딸랑 소리를 내. 풍경을 달죠. 그래서 이제 부연, 이제 아이고 부연. 자,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부연이죠. 부연. 그 부연 끝에, 그 부연 지붕 끝에 부연 끝에 풍경이 우는 거야. 처마 끝 곱게 늘어선 주렴. 주렴은 발이죠, 발.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름답죠. 이렇게 주렴에 달이 숨어 있어. 그다음에 아른아른 봄밤의 두견, 서쪽 세죠?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잡아봐.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반월 시각적 심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반월이 숨어. 아까 얘기 이미지를 현재형으로 썼는데, 그죠? 풍경이 운다. 청각적 심상이죠. 그죠? 그래서 일사명은 두견이 우는 봄밤의 한옥이야. 시간적, 공간적 병이 이렇게 나오죠. 고바라. 자, 원래 이게 어법을 안 맞지? 고아라죠. 근데 곱아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시적 허용을 통해서 고운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하니? 자, 고바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자,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 저고리. 자, 호장, 이 회장이에요, 회장. 여자의 저고리 깃을 얘기해요. 네, 여자의 저고리 깃.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적이 환환히 발도소이다. 동정은 한복 저고리 위에 조부처럼 이런 그 헝겊이 헝겊. 음, 한복 얘기하죠. 그죠? 자, 저고리 우아한 아름다움. 살살이 퍼져나린 고운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듯 열두 폭 긴 치마 사르르 물결친다. 동적 이미지죠. 자, 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당해 여자들 신도 가죽신이야, 가죽신.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대청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야. 그대는 어느 나라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은 나비야, 나비. 그러니까 치마적으로 입고 춤추는 고전적인 여인, 나비와 같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야. 호접인 양 사뿐히 춤을 추라 아미 숙이고 아미는 이마야. 자, 아미는 여인의 아름다운 눈썹, 눈썹 이렇게 이마 아래 눈썹.
나는 이 밤에 살아. 이 밤에 옛날을 살아. 자, 이 밤에 현재죠. 옛날을 살아 현재야. 근데 옛날은 과거잖아. 그 옛날에 과거인데 현재를 산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자, 눈 감고 고문고 줄 골라 보리니 자, 고풍 의상 입은 여인의 춤을 보고 고점에 도취된 하자죠.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춰 흰 손을 들지어다. 고풍 의상에 도취된 여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인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삼행은 이제 두견이 우는 봄밤, 한옥이죠. 저고리 우아한 아름다움. 그 공간이야? 그 공간이죠. 한옥이 있어. 저고리 이제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누가 있어? 여인이 있는 거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쫙 훑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도취된 하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풍의상이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결빙을 봅시다. 아버지의 결빙. 자, 음, 아버지의 결빙. 이수익의 아버지의 결빙입니다. 아버지가 얼었나 밤. 자, 자, 나이가 들면 문득 어린 시절이 기억나곤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 부모님 그랬지. 이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다룰 시 결빙의 아버지에서 시적은 특정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하며 시를 감상해 봅시다. 자, 한번 시를 쭉 볼게요. 17살적 겨울 목조 적신 2층 다다미 방에 벌거숭이 유리창이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죠.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 시른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마음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였음을 생각하며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오늘 이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며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을 엎드렸던 있던 아버지. 네.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 떠올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전개됩니다. 그죠? 자,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게 바로 추운 날이야. 추운 날. 아버지 그리워. 그죠? 어릴 적 추운 겨울 잠들 적에 추위를 피해 아버지 품 안에 느끼던 온기를 성인이 되어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추운 밤 곁에 잠든 아이의 이불깃을 덮어주며 떠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한강다리를 지나며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보며 유년 시절 춥고 힘들었던 가정 형편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기꺼이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시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립니다. 물이 잘 흐를수록 단단히 얼어붙은 표면을 이루고 있는 얼음이 마치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갖 어려움과 추위를 덮어주고 품어주었던 아버지 헌신과 사랑이 마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단단히 얼어붙어 표면을 이루고 있음을 어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강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이승에 물로 화신했다고 느끼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해볼까요? 어머니, 청자요. 화자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시장이 전개되죠. 제 17살적 겨울에 과거 해상이에요.
목조 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에 벌거숭이 일본인 것 같아.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는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른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죠. 과거 해상이 어릴 적에 외풍을 막아주던 아버지의 추억이죠. 요즘도 현재죠. 추운 밤이면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날씨야. 과거 해상의 매개체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 덮어주며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자도 이어지는 거죠.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이제는 한 줌의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는 공간이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67살 적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하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통합된 그죠? 한강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음, 하얗게 얼음, 색채어 사용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형상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반복을 강조하고 있죠. 명사형으로 여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추운 날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개의 지문을 봤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음, 자, 26번 풀어볼까? 26번. 자, 풀어봅시다. 음, 기역, 미음이 나와야 돼. 나의 기음이, 가를 바탕으로 알죠? 가. 시의 어떤 현재형, 과거형, 미음. 그리고 기역과 미, 나의 기역. 두견이라 소리 지르는 기뻐 하는 밤, 고바라 고바라지 아름다운 지고 발소리. 이거 보이죠? 이거 갖고 풀어보세요. 음, 그러니까 5번 볼까요? 미음은 가는 버들 인양 가락에 맞춰 흰손 흔들지어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형은 아닌데 흔들지어다인데? 아니고요. 기읍복화?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바. 자연의 시간, 두견이 소리죠? 근데 뭐야? 문학적으로 제거죠. 어떤? 그러니까 그냥 밤인데 어떤 소리야?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픈 밤을 표현했죠. 답은 1번이에요.
좀 어려웠나? 1번. 자, 27번. A를 중심으로 A가 이거야. 특히 서정 씨는 현재 순간의 과거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서정 씨는 과거,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 드러난 것이다. 자, 요것을 가지고 다를 이해할 때, 다시가 이거죠. 아버지,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다를 이해할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죠. 27번. 자, 27번 볼까? 잘 몰라? 자, 27번 봅시다. 자, A를 줘요. 자, 하자가 아버지가 겪은 유년 시절을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 현재 시간을 이어준다. 그죠? A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분리하지 않고. 그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현재처럼 얘기하고 있죠. 맞고요. 목조, 적산, 가오, 2층 다단의 방을 현재 위치 하자가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실제 현재의 의미를 현재 위치에서 이 목조 적산 다다림방은 옛날 얘기지 현재가 아니야,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입니다. 28번에 표현상 특징에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 자, 28번 풀어볼까? 표현상 특징. 이 표현상 특징 문제가 잘 나와요. 자, 3번. 맞아요. 그죠? 시적 상황이 등장인물 행위의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상황은. 다른 건 맞고요. 자, 29번. B를 중심으로 달을 감정하는 적절치 않은 것. B. B는 뭐야? 요즘도 예? 아들 덮어주면서 그죠? 현재죠, 그죠? 그러면서 달을 감상한 거. 찾아볼까? 29번.
자, 볼까? 1번, 곁에서 잠든 아이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나를 품에 안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작하자. 맞는데? 예. 4번 보자.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과 꽝꽝 얼어붙은 잔등을 대비를 통해 내면을 반대되는 행동. 그건 아니죠. 내면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또 문학에서 20번, 22번 할게.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국어 100점 맞아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 나 주일날 너네 교회 가는데 볼 수 있으면 보자. 안녕.